오하이오주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쇼핑객 4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가운데 용의자도 현장에서 스스로 총격을 가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카고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10대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아들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에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유명 가수의 이름을 혼돈해 말실수를 하면서 또 한 번 고령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LA 카운티에서 애완견들 사이에 알 수 없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오하이오주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쇼핑객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는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담긴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소총을 든 경찰이 급히 마트 안으로 진입합니다. 좌우를 살피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쓰러져 있는 총격 용의자를 발견합니다. 어젯밤 8시 36분쯤 20대 남성이 월마트에 들어와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총격으로 당시 매장에 있던 4명이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용의자는 총격을 가한 뒤 매장 뒤편 사무실로 들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Locating the shooter who was on the ground with a self-inflicted gunshot wound at 8:42 p.m.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20살 남성 벤자민 찰리스 존스로 월마트 안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범행 동기 역시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총격을 당한 주민 4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females and 1 male. The victims were transported to area hospitals. Tuesday, 3 victims are listed in stable condition. 1 victim is still critical but also in stable condition. 당국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쇼핑을 하러 나온 주민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안전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지난해 22일에도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월마트에서 총격이 발생해 7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30대 아버지가 자신의 10대 아들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에 따르면 서부 오스틴 지구에 거주하는 33세 남성 리온 테일러는 자신의 10대 아들인 니온 테이에게 여러 차례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 당시 이들 부자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내 아버지인 테일러가 총을 꺼내 아들의 가슴 부위를 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용의자는 사건 현장을 떠난 뒤 경찰에 자수했다면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LA를 방문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 장소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24명이 찾아 전쟁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모금 행사가 열린 자택에 가짜 피를 뿌리고 부통령이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14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인 모금 행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에 대한 연설을 했고 약 50만 달러의 캠페인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혼동해 또다시 고령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 행사에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이자 브라질에서 투어를 진행 중인 테일러 스위프트를 얘기하려다
20여 년 전 유명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로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ou could say even this harder than getting a ticket to the Renaissance tour or Britney's tour. She's down in, it's kind of warm in Brazil right now.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이라크로 잘못 말하거나 공식 석상 연설에서 갑작스레 지난해 9월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찾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잇따른 실언으로 고령 논란에 휩싸이며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바퀴벌레가 가장 많은 도시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해충 퇴치 서비스 업체인 패스트놈이 발표한 바퀴벌레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도시 통계에 따르면 텍사스 휴스턴과 샌안토니오 지역이 37%와 23%를 기록해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선 LA가 13위를 기록해 가장 바퀴벌레가 많은 도시로 꼽혔고 리버사이드 17위, 산호세 20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23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퀴벌레가 음식이나 식기를 오염시켜 식중독이나 박테리아 감염과 같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바퀴벌레는 주로 열기와 습도가 있는 지역에서 잘 번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바퀴벌레가 진입할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막고 파손된 파이프를 미리 수리하거나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LA 카운티의 애완견들 사이에 알 수 없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 번지면서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지난 16일부터 애완견들 사이에 일반적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아닌 비정형 감염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감염된 개들은 모두 기침, 콧물, 재채기 등의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질병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견주들은 애완견들이 이 같은 증상을 보일 경우 최소 28일 동안 집에서 격리해야 하며 애완용품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거래 건수가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379만 건으로 전월 대비 4.1%, 전년 동월 대비 14.6% 감소해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고금리로 인한 주택 수요자의 지불 능력 감소와 집값 상승세를 지목했습니다. 또 현재 미국 금리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새 주택을 구입하려던 기존 주택 소유주들도 대출 부담으로 상당수 매물을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10월 중위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은 39만 1,8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으며 주택 가격은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우려해 무료 자가진단 키트를 재배포합니다. 백악관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우려해 연말을 맞아 가정용 자가진단 키트를 오는 27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신청은 연방정부 코로나19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한 가정당 검사 키트 4개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 9월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자 무료 진단 키트를 재배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 21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세 번째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성공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 43분쯤 예고한 시한보다 1시간여 빠르게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기습 감행했습니다. 이어 3시간 뒤엔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약 12분 만에 정찰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는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 직후 비행체를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궤도 진입 성공 여부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건 올해 3번째로 앞서 1차와 2차 모두 로켓이 점화가 안 되거나 비정상적 비행을 하다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지상에서 정상 발사가 이뤄진 걸로 보이는 만큼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작동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경계태세를 격상한 우리 군 당국은 한미일이 국가별로 지정된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을 대기시켜 함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기습 강행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동맹과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이 이번 발사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다며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반도 인근 지역은 물론 그 이상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을 규탄하면서 계속된 도발은 북한을 고립시킬 뿐이라고 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signal to the DPRK that its actions will only intensify its isolation. 미국 국방부는 발사가 성공했는지 검증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주 발사체가 북한의 발표대로 군사 정찰 위성인지 어느 정도 위협이 될지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로 한반도 인근 지역에 미국의 전략 무기가 추가로 배치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know this is another example of destabilizing action in the region, and we again just reiterate our very firm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미국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 향상의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왔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 완충구역 가운데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NSC 상임위는 이는 남북관계 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의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암컷이란 표현을 써가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최 전 의원이 또 막말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도 최 전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의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한 북콘서트. 최강욱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동물의 왕국에 비유하며 암컷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했습니다.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이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혐오와 분열에 저급한 삼류 정치, 정의당 역시 민주당의 도덕성 상실이 당의 시스템으로 굳어진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비슷한 전력이 있는 최 전 의원이 또다시 망언을 했다며 최 전 의원의 사과와 정계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사무총장 명의로 국민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며 엄중 경고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원래 약속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냐. 난데없이 암컷이 왕인 것처럼 설치는 수준 낮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풍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관련 연대가 명확하게 서집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잖아요. 민주당 지도부는 논의된 바 없다고 사퇴 수습에 나섰지만 현수막 문구에 이은 잇따른 구설수에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당근처럼 생긴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왕구가 있습니다. 미국 온라인 몰에서도 찾을 수 있는 제품인데요. 최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이 왕구를 들고 실제 칼처럼 다루는 기술을 뽐내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칼 모양 플라스틱이 숨겨진 장난감 칼을 현란하게 돌립니다. 당근을 연상시키는 모양 때문에 일명 당근칼로 불리는 장난감인데 다른 사람의 등이나 엉덩이를 찔러 놀라게도 합니다. SNS에서 퍼지고 있는 당근칼 조작 기술 영상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한 학생은 대뜸 가방에서 당근칼을 3개나 꺼내 보여줍니다. 당근칼 가져왔어.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엔 대부분 당근칼을 팔고 있습니다. 구매 허용 나이는 14살 이상이지만 무인 문구점을 통하면 사실상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애들은 그냥 초등학교 애들부터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생도 하는 경우도 있긴. 저희가 구매한 3가지 종류의 당근칼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종이 박스는 물론 딱딱한 수박 껍질도 단번에 뚫습니다. 두꺼운 파인애플 껍질도 뚫고 플라스틱 통도 쉽게 부서집니다.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아들이 친구의 당근칼에 찔려 다쳤다, 멍이 들었다는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당근칼 판매를 막을 순 없지만 학교에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며칠 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새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언론이 미치광이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며칠 전 남미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극우 성향인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55% 득표율로 새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언론이 미치광이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파격적인 공약으로 주목받은 밀레이의 별명은 미치광이라고 소개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지난해 숨진 러시아의 한 극우 정치인을 합친 것보다 더 급진적인 말썽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러시아 언론의 극단적인 평가는 당선자인 밀레이가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년 9개월째인데요. 민간인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다는 UN 발표가 나온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암살 시도를 최소 5차례는 모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젤렌스키가 한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처음 러시아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았을 땐 코로나19 유행 초반처럼 공황 상태였지만 러시아의 암살 시도가 갈수록 익숙해졌다고도 말했는데요. 자신에 대한 러시아의 암살 시도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덕분에 무산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에서 터널이 무너져 노동자들이 열흘 넘게 갇혀 있는데요. 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구조당국은 건물 붕괴 잔해를 뚫고 연결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의료용 내시경 카메라로 터널 내부를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30초 분량의 영상에선 터널에 갇힌 41명 가운데 남성 12명이 헬멧과 작업용 재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열흘 넘게 갇혀 있지만 당국은 노동자들이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고려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관계 영상이 올라오면서 해당 사이트가 발칵 뒤집어졌다는데요. 영상은 곧 삭제됐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제 오후 8시께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남녀 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한때 해당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영상 게시자로 추정되는 남학생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여자 후배와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했다는데요. 그러자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이들이 몰려 해당 커뮤니티가 한때 마비됐다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현직 변호사가 해당 게시글의 등판에 무혐의라고 주장하면서 댓글이 900여 개가 넘었다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학생들이 영상을 신고하면서 현재 해당 음란물은 사이트에서 삭제됐고 사이트도 정상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 내 실시간 검색 순위에는 아직도 과후배 누구, 신고 같은 관련 검색어들이 높은 순위로 올라와 있고 영상 속 여성이 어느 학과다라는 등의 근거 없는 이야기도 돌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서울 성북경찰서가 성관계 영상을 올린 인물을 추적하고 있는데 경찰은 별도 112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커피부터 주스, 차, 케이크까지 카페에서 파는 모든 메뉴가 영어, 그것도 알아보기 어려운 필기체로 적혀 있는데요.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진짜 말문이 턱 막혔다고 털어놨습니다. 영어 모르는 사람은 주문하지 말라는 건지 이것도 못 읽느냐고 돌리는 건지 모르겠다며 여긴 한국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최근 이렇게 한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영어 메뉴판만 쓰는 가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영어를 너무 남용한다는 주장부터 고령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한 누리꾼은 어머니와 카페에 갔는데 어머니가 소외감이 든다고 했다는 경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아무리 국제화 시대지만 영어로 메뉴를 썼으면 한글도 같이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만 남부도시 가오슝에서 작은 반려동물 가방에 대형 반려견 한 마리가 접힌 채로 들어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사진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동물 학대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현지 언론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투명한 반려동물 가방을 맸는데 자세히 보니 가방 속에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개는 가방 속 좁은 공간에서 몸을 완전히 웅크리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내 앞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진처럼 작은 가방에 개를 넣은 걸 봤다면서 학대 행위 아니냐고 분노했습니다. 이를 본 다른 현지 누리꾼들도 내가 전에 본 모습과 똑같다. 가족을 저렇게 넣으면 좋겠냐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가오슝시 동물보호처는 오토바이 번호로 운전자를 추적한 뒤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회에서 연막탄이 터지고 불까지 치솟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알바니아 의회인데요.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일사당 안에서 3가지 색깔의 연막탄이 터집니다.
의회 안은 연기로 금세 자욱해졌는데요. 이때 한 의원이 책상 위에 불을 놓아 불꽃이 일기도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소동을 벌인 건데 이 소동 속에서도 예산안은 불과 5분도 안 돼 1차 투표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